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코디네이터 이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 몇 달 사이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살이 빠졌네. 라고 기뻐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잠깐 손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집중해 보세요. 사실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체중 감소가 과연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일까요? 젊을 때는 체중이 줄어들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약 3명 중 1명이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근감소증의 전조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 자체를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저도 올해 45세가 되면서 부모님의 건강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요즘 바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시는데 처음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60대 이후의 체중 감소는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사르코피니아라고 하는데요.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가속화될 때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근감소증의 전조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육량 감소가 먼저 시작됩니다. 체중이 줄어들 때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식욕 감퇴와 영양 불균형이 동반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 활동량 감소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일상 활동이 힘들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다시 근육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김 여사님은 6개월 동안 5kg이 빠져서 처음엔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20%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건강한 체중 감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60대 이후의 체중 감소는 반드시 근육량 변화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질량 지수 18.5 이하의 저체중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후 적정 체질량 지수 범위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22에서 25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저체중인 18.5 이하보다는 약간 높은 체중이 더 안전합니다. 이는 근육량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체중이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은 면역 체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저체중인 경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골절 위험 증가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뼈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져 넘어질 때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회복력 저하입니다. 질병이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충분한 근육량과 영양 저장이 필요한데 저체중인 경우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잠깐,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섭취 늘리기, 하루 체중 1kg당
1점, 2g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포함하세요. 계란, 생선, 두부,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 병행. 주 2회에서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키세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기본 동작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시고 식사 전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세요. 탈수는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6개월 이내 체중 변화 확인. 5% 이상 체중 감소 시 주의가 필요하고 10% 이상 감소 시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일상활동 능력 변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든가요? 무거운 물건 들기가 어려워졌나요? 보행 속도가 느려졌나요? 세 번째, 식사 패턴 변화. 식욕이 현저히 줄었나요? 삼키기가 어려워졌나요?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하나요? 네 번째, 근육량 변화 확인. 지금 바로 해보세요. 종아리 둘레를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이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내 3kg 이상 체중 감소가 있거나 평소 식사량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거나 일상활동에 지장을 주는 근력 약화가 있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패턴 유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되 각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우유, 요구르트를 추천합니다. 점진적인 운동 시작.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걷기,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 유지. 혼자 식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늘려보세요. 사회적 활동은 식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3개월마다 체중과 근육량을 체크하고 6개월마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체중 감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체중 감소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근감소증의 전조 신호일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가 저체중보다 중요한 이유는 근육량 유지, 면역력 강화, 회복력 향상 등 여러 건강상 이점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 유지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체중 숫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실천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첫 번째,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기록하세요. 두 번째, 오늘 저녁부터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세 번째, 내일부터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60대, 70대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 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60대 근력 운동, 집에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동작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들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